안녕하십니까. 자, 실전 키워드 특강 시간입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지문들을 익혀놓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토지에 등록하고 지번 쪽에 대해서 키워드 쪽을 공부할 텐데 다 중요한 지문이니까 한 10번씩은 읽어보시면은 눈에 익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테마는 토지 등록입니다. 토지 등록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1번입니다. 누구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토지에 대해서 최초로 등록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이 되어서 국장이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 2번 지문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최초로 누가 할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대상 토지 모든 토지가 됩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할까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최초 등록은 누가 했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자, 토지 이동이란 말이 나올 경우에 이 토지 이동이라는 사항은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출제를 잘합니다. 그래서 최초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따른 내역은 지적소관청으로 권한이 넘어오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무엇을 수립할 것이냐,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이라고 불러서 이 자체가 기출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다 나왔네요. 최초 등록은 누가 하시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고 직권으로 할 경우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은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래. 부득이할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 수립도 가능합니다. 기출문제에서 33회 때 괄호를 친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를 출제한 것이 기출문제이므로 이것도 참고해서 세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펜 색깔을 노란 색깔로 쓴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33회 기출문제에서 기출하기를 이렇게 가로친 다음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해서 출제한 적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로서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테마 요 직권으로 갈 경우에 이제 수립하는 계획과 절차가 또 정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경우는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사 계획을 세우게 되면 토지 이동 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조사부가 작성이 될 것이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서 이 절차에 대해서도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면은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토지 등록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두 번째 테마가 지번입니다. 지번의 경우도 시험 지문상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독립적으로 출제한 적이 대부분인데, 토지 이동 나올 때 같이 엮어서 출제가 들어오니까 지번은 반드시 암기할 사항 암기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테마 지문의 경우 1번입니다. 키워드에서 지번은 누가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해서 부여 주체가 누구이냐? 지번의 경우 최초 부여할 때 지번은 부여 주체는 지적소관청에서 부여합니다.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것이 내용이고 단위는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하는 것이 내용이래. 2번 지문은 그럼 지번은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어디에서 어디로 부여할까요?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부여하는 것이 지번 진행 방향이 됩니다. 자, 시작은 어디? 북서, 끝나는 방향은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번은 엮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소관청에서 부여하되 어떻게 부여하더라?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진행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의 경우 지번은 아래배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어디에 산자가 붙을까요? 산자 붙는 것은 지번 앞에 뒤에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앞에 산자 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 10번 이런 식으로 지번 앞에 한글
산자가 보는 것이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지번 표기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번의 구성인데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짝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때 짝대기 표시는 무엇이라 읽느냐 문제인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까요? 예, 읽을 때는 의라고 읽게 됩니다. 구별하시기 위해서 표시는 짝대기 표시로 연결하게 되어 있으며 읽을 때는 의로 읽는다 해서 두 개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에서 본번과 부번 사이의 경우는 짝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라고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문이 맞는 말 틀린 말, 이 지문은 틀린 말입니다. 표시는 짝대기로 표시하는 것이고 읽을 때는 의로 읽는 것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표시는 짝대기, 읽을 때는 의로 나눠서 세분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5번 문제 보게 되면 자,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어떻게 지번을 붙여 부여할 것이냐 원칙을 물어본 것인데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는 지번 부여할 때 원칙은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말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에 토지가 새롭게 신규 등록 토지 있을 때에는 옆에 땅이 10번일 경우는 10의 1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서 부번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보셔야 돼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번의 경우는 예외 규정인데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 다음 수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예외 규정입니다. 5번은 원칙 예외 규정인데 이렇게 본번만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여러 필지의 경우도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지므로 본번만 부여하는 예외 규정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 그 다음에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번이 불합리한 경우, 또 여러 필지의 경우도 본번만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예외 규정이므로 원칙과 예외에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인데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 필지 중 하나의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부번, 최종 부번이 되겠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원칙입니다. 자, 분할하는 경우는 10번을 둘로 분할했을 때 10과 10의 1, 또 분할하게 되면 10의 2, 10의 3, 10의 4에서 부번을 바꿔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걸 표현상으로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이건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분할은 원칙을 시험에서 출제를 잘합니다. 원칙은 어떻게 부여하더라?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꼭 잡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것이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워버린 다음에 8번의 경우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어떤 지번 쓸까요? 가장 빠른 그렇죠. 선순위 지번이 지번으로 정해집니다.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최종 순위 이때는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합병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지번, 다른 말로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한다 해서 잡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예외 규정이 9번이에요.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지번으로 어떻게 할 때? 그렇죠.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해서 예외 규정인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주거와 사무실은 2번 나와요. 분할할 때 한 번, 합병할 때 한 번 2번 나오는데 분할할 당시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 당연히 부여를 해줍니다. 하지만 합병하는 경우는 신청을 해야지 부여가 되니까 조심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 지번 변경 어떤 경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자, 준용하는 경우는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번 변경이 있고 또 하나가 행정구역 개편이 있고 또 하나가 그렇죠. 축척 변경이 존재해서 축척 변경까지 해서 요 세 가지는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이거 꼭 암기하시기 바라요.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가 있더라. 지번 변경, 두 번째가 행정구역 개편, 세 번째가 축척 변경의 경우는 지번을 부여함에 있어서 어떻게 부여합니까? 물어봤을 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오면은 지번 공부가 됐다고 해서 제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정리해서 세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지워버린 다음에 11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뭐에 따라 부여하느냐? 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당시에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따라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해서 27에 나왔고 15에도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공사 준공 전에 지번을 미리 부여할 때 뭘 따라 부여하느냐? 사업 계획도에서 딱 암기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번 지문입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지번이 순차로 이어지지 않을 당시에는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변경할 당시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바로 누구의 승인을 받느냐? 승인권자가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경할 때 누구 승인 받으실 것?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가 되니까 이것도 참고가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째입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의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어디에 적을까요? 자, 결번이 발생했을 때 결번을 모아놓은 대장을 결번대장이라고 말 씁니다. 그럼 결번대장에 기재해서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보관상의 차이점이니까 여기도 시험지문상 잘 나옵니다. 기출문제에서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은 모아놓은 대장이 바로 결번대장으로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테마 토지의 등록과 두 번째 지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갈 부분이니까 잘 읽어보시고 세분하시면 여러분 실력은 어제와 다르게 조금씩 날로 좋아질 겁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